이 기후 변화로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물고기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다가 덤들고 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어머. 죽음의 바다. 예, 대저존이라는 해역이 생깁니다. 얼마나 뜨거워졌습니까? 사망 이용주 2021년 11월 29일 사인 화병. 이용주 소환. 에헤이! 용주 왜 또 왔냐? 사인 화병 맞지 내가? 그지? 아 내가 화병이 아니, 나가지고. 화병이 내가 이렇게 즐겁게 나타나면 어떡해. 에헤이! 내가 낚시를 갔어요.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31kg짜리 다금바리가 잡혔다라는 소식. 그게 지금 화병하고 무슨 그래서 내가 낚시를 갔지. 그런데 너만 못 잡아서 화가 난 거야?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래서 아니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에 물고기가 잘 안 잡혀. 혹시 내가 핑계를 댄다면 이게 또 기후위기와도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물고기가 정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장찬주 박사님 소환. 여기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소년 장찬주입니다. 기후위기로 매주 죽을 위기에 처하는 매중남 이용주 씨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예. 소문을 들으셨어요? 매중남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바다소년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기로는 바다가 좀 많이 심상치가 않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대체로 봤을 때 이용주 씨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꽁치도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요. 도루묵, 우리 말짱 도루묵. 얘가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말짱. 얘가 매주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하게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물고기가 있죠. 명태입니다. 명태 진짜 난리가 났어요. 많이 잡혔었습니다. 이게 1980년도 동해 연근에서 잡혔던 어획량 40% 이상이 명태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급강을 해가지고 2008년에 어획량이 0톤. 0톤에. 포획량이 저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매일 이걸 먹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명태 대부분이 러시아 혹은 일본산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가 전혀 지금은 잡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엄청 궁금합니다. 네. 어, 그 명태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수온이 그 차가운 데서 좀 살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나 일본 쪽에 있는 명태들은 약간 좀 블라디보스토크 쪽이나 네네. 일본의 약간 북해도 쪽에서 잡아오는 예, 예. 그런 명태. 아니에요? 잘하시네요. 제가 또 생선 전문가잖아요. 갑자기 예. 회생하실 확률이 늘어났어요. 그 봐, 오늘 내가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로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밝았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명태가 사라진 이유에는 이 남획이라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있고요. 많이 잡았구나. 예, 너무 많이 잡았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로 수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졌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평균 기온 한 1.2도 정도 올라갔고요. 같은 시기에 바다 수온은 그 절반 정도인 한 0.6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이 비열이 훨씬 높은데 그렇게 상승했다는 거는 엄청 큰 상승폭이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수온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최근 52년간 한 1.25도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보다는 2배 빨리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낚시를 하면서 기후위기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네네. 왜냐면 제주도 같은 데에서 그 완전 아열대 지역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네네네. 잡힐 때가 있어서 얘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자꾸 회생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아지고 있어요. 예, 예, 전 낮아지고 높아지는데요. 있는데. 네. 아열대 우정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제주도부터 네. 북쪽에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 근처에서도요. 예, 예. 거기에서조차 아열대 우정인 자리돔, 파랑돔 등이 서식하는 걸로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소식을 한다고? 사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리돔, 파랑돔이
아열대오점. 예, 자리돔은 약간 좀 제주도에 원래 좀 서식하는 그렇죠. 친구들이었는데 잘하시는 독도까지. 근데 그게 독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네네. 서식을 한다고? 네네. 아, 수온이 이 올라갔어요. 맛있어. 물론 제주도에서도 잡히긴 하죠. 그렇죠. 이 기후 변화로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물고기 지도가 우리나라 주변의 물고기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기후 위기로 네. 물고기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아, 전체적으로 보면 어획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획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예예. 줄어들 그 수밖에 이유가 없죠. 바다의 기온 상승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바다 수온이 또 올라가게 되면 양식장에 있는 양식어들이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수온 범위를 넘어서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기후 위기가 수산 자원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의 예. 저는 이게 그 안주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람도 염라대학 앞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술 한잔 하면서 다음 날에 그 북어국이랑 생태탕이랑 다시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고기 지도가 바뀔 정도로 네네. 수온이 변화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로 보면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인류가 바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결국 바다의 위기고 바다에 의존하는 우리 인류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만약에 두 분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그 이름을 지구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물이 대부분이니까 무슨 구? 수구. 예. 수구. 예, 수. 오. 상식이 없어. 아니 나는 영어로 갑자기 지금 블루 플래닛 생각하고 있어요. 어우 예, 알겠습니다. 예, 수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지구는 대부분의 물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26억 명 이상의 인구가 바다에서 대부분의 오. 단백질을 얻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예. 와. 그래서 지구 전체 인구가 몇 억인지 알아? 70억 정도? 지금 거의 80억에 육박. 진짜로? 거의. 네. 아, 누가 이렇게 뭘 많이 했어?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대한 이산화탄소 저장고다. 바다가 대기보다 한 6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굉장히 큰 저장고잖아요. 인간이 이제 산업 활동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0%에서 30% 정도를 바다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한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바다가 어떻게 그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육상에서는 나무나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강압성 강압성에 작용을 의해서. 통해서. 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바다의 나무가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플랑크톤이 강압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대기로부터 흡수를 하고 산소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요. 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한 370억 톤 정도 되는데 큰 밀림, 아마존 밀림이 한 4개 정도 있어야 된다. 이 같은 양을 흡수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 뭐 아마존이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그 지구의 허파는 바다였다. 저도 탄소 이렇게 흡입하는 거 좋아합니다. C2H5OH라고 뭐죠? 알코올, 술고래. 아 고맙네. 우리에게 고마운 생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고래 친구.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식물 플랑크톤 같은 생물들 외에도 직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계속 흡수를 하면 포화가 되잖아요. 네. 포화가 되면 더 이상 흡수를 못 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 찬물은 밀도가 커서 이 심해로 가라앉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심층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다는 표층에서 계속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가 무한히 많은 이산화탄소 양을 저장을 또 할 수는 없다.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해류가 순환을 함으로써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동시키기도 하는데 열도 이동시키면서 기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열이 대기로 방출이 되잖아요. 그 열이
대기에 머물지 않고 무려 90% 이상이 바다로 갑니다. 90%나요? 네네. 바다가 없으면 식혀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바다가 없다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예. 지구 온도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겠네요. 네네. 바다가 없었다 그러면 50도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폭염 들어보셨죠? 예, 폭염. 바다에도 이런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에도 폭염이요. 네네네. 짧게는 한 수일 정도, 길게는 수개월, 바다가 상당히 뜨겁게 유지되는 현상을 북동 태평양에서 2013년부터 무려 2년간이나 2년이나요. 이 물고기가 먹이가 없어가지고 기아 상태인 물고기, 언면어가 발견될 정도로 근데 바다 폭염이 2년이면 정말 뭐 농사 짓는 분들이 2년 연속으로 폭염에 가뭄이면 농사 짓기가 어려울 텐데 네네. 바다도 바다 폭염이 2년 넘게 지속이 되면 네, 진짜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어업이 폐쇄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어요. 이 문제도 중요한데 이 바다 폭염이 발생하면 네. 이 우리가 잘 아는 산호초 네. 또는 해조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산호초랑 해조류는 왜 네. 중요한 건가요? 해안가에 가면은 소나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네. 예, 그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 운치를 내기 위해서? 바람 그렇죠. 불 때 그 예, 예. 바다에서 온 바람을 좀 막아주기 위한 진짜? 예, 그런 이유가 방풍림 있어요? 역할을 네. 하거든요. 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조류입니다. 아. 태풍이나 이런 게 생기면 파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해조류를 만나면 파도가 좀 잔잔해질 수 있잖아요. 또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라는 게 그 우리가 먹는 뭐 김, 뭐 이런 미역, 거, 예, 예, 미역, 그런 뭐 거죠. 이런 예, 것들이죠. 맞습니다. 예. 대산호라고 하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네네.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로 꼭 한번 가서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 해보고 싶었는데 예. 최근 사진들 보니까 이미 황폐화가 됐더라고요. 네네. 이 바다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죽게 되는 이걸 갯녹음 또는 백화 현상이라는 이런 백화 현상들이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행되었다고. 나 이거 참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벌써 끝났어요. 근데 그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타격을 입었겠네요. 예, 그렇죠. 그 예. 생태계가.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그럼 제주도 바다도 네네. 해조류 손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주도 같은 경우 겨울철에 특히 36년간 3.6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주 바다의 대표 해조류인 감태하고 톳군락지가 이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해조류 소실이나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나 이게 다 사라지는 이것이 또 바다 산성화 때문이기도 한 거죠.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 바다가 이 톡 쏘는 탄산수처럼 탄산수 제가 좋아하는데 바다가 콜라가 되는 거네요. 예, 멋진 표현이십니다. 바다가 콜라화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개, 갑각류, 어떤 산호초 네. 이런 해양 생물들이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또 뇌과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숲의 지역 같은 데서 갑자기 사람들이 조금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기절하거나 숲에서 못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보고가 됐는데 예. 바닷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산화탄소가 이제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은 네. 물고기들이 방향 전환 기능이나 이렇게 길을 찾는 능력이 사라져서 오히려 공격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네. 또 개체 수도 감소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물고기도 이산화탄소 중독을 당할 수 있다. 네. 위험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동해의 경우에 전 세계 해양 산성화보다 그 속도가 2배나 빠르게 산성 진행돼요. 바다가 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동해가 콜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에는 바다에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는 건 아닐까요? 예. 점점 회생 가능성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이제 바다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산소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어머.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는 해역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무려 700개 정도 해역이 있고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기 전에 하고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한 거다. 그렇게 있고 더 문제는 우리나라 남해안에도 이런 죽음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다에게 너무 많은 걸 받아왔어요. 네네. 이제는 바다에게 우리가 뭔가 좀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네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 네네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월 11일 바다 식목일로 5월 정해가지고 10일. 예, 바다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오. 2030년까지 서울시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어. 5만 4천 헥타르 정도 면적의 미역이나 모자반 같은 해조류 씨를 바다에 뿌려서 이제 해조류의 숲을 가꾸는 거. 적극 찬성이에요. 네네. 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활동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자가 아프면 진달임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렇죠. 제대로 된 음.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청진기 같은 거 돼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음. 그 청진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바다를 관측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사부호라는 이제 연구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사부호인가요? 야, 근데 사진이 이거 멋있다. 2016년 11월부터 태평양뿐만 아니라 예. 심지어 인도양까지 가서 관측을 하고 멀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이사부호예요? 이사부 씨 누구죠? 사부님이에요? 독도면 정부라는 사람. 이사부호 명칭 때문에 네. 일본 과학자들이 저 배를 생산을 못합니다. 그렇죠. 약간 예민할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네, 또 여기 화병으로 온 거는 잘 못 믿겠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연구 결과 조금 어렵잖아요. 네. 쉽게 설명하는 이 에코가 석자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용주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상당히 정확한 그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회생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역시 예. 바다 사나이답게 이렇게 시원한 판결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의로웠죠. 정의로웠어요. 이게 정이다. 이게 나라다. 빨리 이승으로 가세요. 빨리 이승으로 가고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같이 이승 갈 줄 알았지? 왜 나는 남겨주죠? 이게 안 되겠어. 매주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올라가면은 기후 위기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 하나 받아내면 보내줄게. 일단은 내가 낚시를 자주 가잖아. 바다를 어. 또 자주 가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어쨌든 쓰레기 줄인다는 거지. 쓰레기 좀 많이 좀 주워볼게. 바다 식목일도 좀 알리고. 맞아. 바다 식목일 알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 5월 같아. 10일 날. 자, 그렇다면 돌려보내는 이유가 하나 생겼네. 열심히 쓰레기 줍고 바다 식목일 알리고 이승으로